1번 치타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네, 두근두근 여러분들의 다음 썸남 썸녀를 찾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외모나 키, 나이, 성격, 구체적인 걸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외모적인 측면을 보는 카드에서 수달 카드가 나와 있어요. 자, 이분들 굉장히 사랑스러운, 얼굴도 약간 동글동글하면서 순둥순둥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남성분들인데도 얼굴 눈, 코, 입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눈이 귀엽든 입술이 귀엽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첫인상을 딱 보면 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지는 첫인상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개팅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누구 앞에 나서는 상황에 있을 때 외모가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엄청 잘생겼다, 이쁘다 이런 걸 떠나서 보면 이렇게 막 볼 꼬집어주고 싶을 정도로 귀여운 인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실 것 같아요. 수달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땡굴한 눈이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손 있죠. 그 작은 손으로 막 뭐를 하는데 여러분도 상상했을 때 여러분의 썸남 썸녀가 이렇게 귀엽다면 호감이 안 갈 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선호하실 것 같은데 섹시한 이미지를 선호하시는 분 말고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으실 것 같은 그 체격도 엄청 마르신 편은 아니에요. 다른 카드들 중에서도 인물 카드가 한 장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외모에 있어서는 얼굴이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 이런 거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키를 보는 분들은 내가 원래 키가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약간 미달이야? 그런데도 얼굴이 괜찮아. 인상이 너무 좋아서 오케이. 이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는 연상이 됐던 연하가 됐던 얼굴이 굉장히 동안일 가능성이 높고요. 나이는 연하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여기 펜타클 페이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연하 또는 연상이라고 해도 동안 페이스를 가진 인물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들 컵 에이스 카드가 나와서 감수성도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고 높은 공감 능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워낙에 성격이 좀 차분한 편이기도 하고요. 말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오히려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개팅을 하거나 처음 봤을 때 상당히 좀 진중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외모는 참 귀여운데 행동은 굉장히 젠틀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임기응변에도 출중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 능력이 뛰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J보다는 P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그때 닥쳤던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를 하시기 때문에 어디 섬에다 던져놔도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섬에 딱 떨어졌는데 잠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하지만 계획대로 뭔가 척척한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 생존에 필요한 것들 이게 무엇인지를 단숨에 캐치를 해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일단 허기를 먼저 채우는 게 먼저잖아요. 배고프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일단 배를 채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의 눈치를 딱 보는 거예요. 오늘 예민해. 이 사람이 예민할 때 뭐가 있었더라? 빨리 그 상황을 캐치하고 해결 방법을 바로바로 찾아내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분들은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연애를 해서 좀 롱런, 장기 연애를 하셨으면 하셨지 단기로 자주 만났거나 연애 횟수가 많으신 분들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처음 만났을 땐 미숙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본인의 진가를 보여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아닌데 이상하게 이성과 단둘이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봤을 땐 좀 서툴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만나다 보면, 알아가다 보면 이 사람만큼 잘 챙겨주고 분위기도 잘 맞춰주는 그런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에서 소드 6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아마 두 사람은 장거리일 가능성도 높고요. 장거리가 아니더라도 서로의 일이나 뭐 학업이나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만남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은 동적인 느낌보단 정적인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정적인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조금 리드하셔야 되는, 그리고 정적인 분위기는 또 이분들이 잘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어디 이쁜 카페나 분위기 있는 곳, 어떤 문화생활 이런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꽉 삐차고 있을 수도 있겠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만남 루트는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뉴페인지 아니면 과거 인연과의 인연이 다시 닿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놓고 지금 뉴 러브가 떴거든요. 그리고 6장의 카드에서도 과거 인연, 전 남친, 전 여친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진 카드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확실히 뉴페가 맞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소드 에이스 카드,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소개팅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자만추에 가깝거든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눈이 맞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소드 8번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눈이 가려져 있고 8개의 칼이 이 유니콘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걸 봤을 땐 여러분 주변에도 충분히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아예 없으시거나 아니면 있는데도 주변에서 만날 만한 이성이 없다고 여러분은 느끼고 있는 듯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떤 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이성이 좀 있기는 한데 라고 해도 그 사람들보다는 새롭게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곳에 영입되는 사람, 앞으로 영입될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내 눈에 확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제가 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전혀 반응을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 말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실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사람의 케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찌어찌 하다가 또 썸을 타게 되시는지, 서로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게 첫인상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부드럽고 상냥한 그런 모습에 매력을 강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공감 능력,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잘 받아주시는 분들이나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크게 말을 막 수다쟁이처럼 막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시는, 그리고 다정다감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 사람들이나 이성들한테 좀 상냥한 편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딱 외모를 봤을 때 좀 수수해 보인다고 해요.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속내를 겉으로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뭔가 풍기는 분위기가 나를 좀 편하게 해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완즈 9번 카드가 나온 것으로 봤을 땐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좋아해 줄까? 그러니까 인기가 좀 많다. 나보다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왠지 주변에 이성이 좀 많을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이 많은 게 아니라
인기가 좀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 이런 사람은 나 말고도 누군가라도 마음에 들어 할 그런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그냥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드 3번 카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카드가 매력 카드로 나오면 한 번 빠지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를 조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좀 첫눈에 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보자마자 크게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냥 풍기는 이미지와 외모, 느낌, 이런 제스처 이런 것만 보고도 나는 이 사람한테 빠지겠구나 이렇게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거절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사람하고 좀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처음부터 아마 티를 크게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상대방 또한 그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가시진 못할 것 같거든요. 이따 관계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보기는 할 테지만 아까 앞서 이분들의 성향, 성격 이런 걸 같이 따져서 봤을 땐 여러분이 조금만 티만 내줘도 표현만 해줘도 아마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해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 월드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인물은 좀 완벽한, 아마도 여러분은 내가 이 사람을 왜 이제서야 만났지? 너 어디다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외모나 피지컬, 성격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대 이상으로 느껴지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왠지 나 혼자 좋아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서로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더 상향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쫄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과연 마음에 들어 할까? 이런 거.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설레일 거예요. 어떨 때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서로 티키타카가 잘 되기는 하지만 서로 말을 아마 굉장히 좀 어렵게 하지 않을까. 되게 친구처럼 편안한 대화라기보다는 두 사람은 어느 정도 좀 격식을 차려가면서 대화를 좀 나누실 것 같거든요. 불편해서가 아니라 좀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서로한테. 그리고 설렘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혹여나 내가 말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 때문에 톡 하나도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이 사람이 좋아할까? 라는, 이 정도면요. 우리가 마음이란 게 투명하게 보여지면 그냥 바로 사귀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감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좀 미숙해 보이는 거, 이런 게 좀 눈에 보이시기는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퀸이 나오고 상대방은 페이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왠지 내가 연애 경험은 내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여러분들 속단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들 처음 봤을 때는 연애도 미숙할 것 같고 좀 떨고 이러니까 제 연애 많이 못 해봤네 이렇게 생각하실 테지만 막상 연애 시작하고 이제 편안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분은 또 못 씁니다. 그냥 아마 저렇게 좀 든든한 부분이 있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분들 언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썸 타는 시기, 그리고 서로를 알게 되는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한번 관계 흐름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크게 4개월까지 알아봤는데요. 빠르면 2개월,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차에는 두 분이 만남을 가지실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처음에는 영왕제 카드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섣불리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빨리 연애를 하고 이런 마음보다는 어쩌면 일본 분들은 나 지금 당장은 그렇게 연애가 급하지 않아. 진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면 나 연애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이 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연애 활동을 그렇게 크게 하고 있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활동력이 좀 생겼을 때, 누군가를 만나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게 아마도 2주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소드 9번 불면증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역시나 소드 기사 나오죠. 누군가가 내 맘에 확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카드다. 그래서 제가 빠르면 2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상대방의 카드로 소드 페이지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소드 기사로 나와서 이 사람이 빨리 나한테 좀 대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처음 보고 몇 번 안 만나고 나서부터도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빠르게 빠져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상대방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아까 두 사람 물리적인 거리가 멀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컵 8번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걸로 봐서 관계를 이렇게 빨리 좀 무르익히고 싶은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톡이나 전화로만 가까워져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은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눈을 보고 서로의 좀 온기를 느끼면서 쌓아가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아쉬움을 많이 크게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아마 자주 못 만난다거나 장거리라면 아쉬운 건 아마 이분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제가 3개월 차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선카드가 나와 있어요. 정말 이게 앞으로 우리가 서로 안 맞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너무 좋으니까 고 하는 거예요. 일단 썸을 타고 서로 알아가 보자. 역시나 완전 8번 나오죠. 마음이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소드 2번. 막 다가가고 싶은데 너무 섣부른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가벼워 보이진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썸 타는 기간이 1, 2개월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상대방한테 잘 표현을 못하시는 분이고 상대방은 또 여러분이 표현을 잘 안 하니까 눈치를 또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스트렝스 카드가 바로 나오잖아요. 1, 2개월 뒤에 빠르면 1개월 아닐 수도 있는데 썸 기간은 1, 2개월까지는 타시겠다. 서로 좀 밀당이 아닌 밀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아내기 위한 그 기간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 분들은요. 두 사람이 서로가 동시에 서로 마음에 들어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두근거리고 설레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쉽게 다가가지 못하거든요. 혹여라도 말 실수 한번 하고 고백도 한 번 잘못했다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분들 제가 봤을 때 빠르면 2개월 차인데 올해 안에도 이분들과 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요. 1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번 연꽃을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근두근 다음 썸남 썸녀를 찾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로 설레임에 미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이 사람, 우선은 상대방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 엄청난 카드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완즈 4번 카드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가장 큰 특징이 이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결혼 상대자를 좀 만나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안정적인 연애, 그러니까 연애를 쉽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되도록이면 안정적이고 오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진정성 있는 연애를 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펜타클 퀸 카드가 나온 것으로 봤을 땐 아주 가정적이기도 하고 연애의 최종 목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성격 자체는 조금 일집만 하는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고 내 커리어,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능력에 있어서 욕심이 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갖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친구를 자주 만난다든지 과한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공부하고 일하고 나의 커리어를 쌓고 내 미래를 위해서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다. 그래서 본인의 루틴이 좀 짜여져 있는 그런 분들일 수 있어요. 이 위에 카드와 맥락이 비슷한 지금 또 외모에 대한 카드에서도 개미 카드가 나왔거든요. 자,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약간 요런 까탈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엄청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다. 연애도 진짜 한번 만나볼까? 이게 아니라 그냥 결혼을 전제로 그리고 롱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주 뜯어봅니다. 이 사람이랑 나랑 잘 맞을지에 대해서. 그냥 마음이 간다고 훅 넘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겠죠. 나도 이성적으로 이거 보고 따져보고 싶지만 빠질 때는 또 빠져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상당히 진짜 책임감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모는요. 특징이 얼굴이 굉장히 작아요. 체형은 약간 호리호리하신 편이고 키도 평균 이상 정도 하시거든요. 여성분들은 좀 평균 정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보다 연상 그리고 연하라고 해도 여러분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든지 뭔가 오빠 같거나 누나 같은 느낌을 받는 좀 성숙한 이미지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가 막 말수가 많고 유머 감각이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좀 진중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그를 해도 좀 고급지게 개그를 하시는 분들. 오히려 이분들은 누가 나를 재밌게 해주면 그것에 대한 호응을 오히려 잘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다. 워낙에 막 개그하고 오글거리는 얘기 이런 걸 잘 못하시는 성격이거든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공부나 일이나 내 커리어를 쌓는데 온 시간을 좀 투자하신 분들이라서 유행에는 좀 둔할 수는 있겠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요즘 유행하는 거 삐끼삐끼 춤 아세요? 이것도 좀 요즘 지났잖아요. 아파트 이거 아세요? 했을 때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 좀 심한데 알지만 잘 몰라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가 막 아파트 춤춰요. 그러면 오 재밌네요 하고선 찾아보는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완지 10번 카드도 나왔죠. 아주 오뚜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이걸 연애로 접목을 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설레이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 설레임이 끝났어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사랑이 끝났어도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설레임이 끝났다고 해서 이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랑 뒤에 오는 그 감정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저는 이렇게 리딩을 하면서도 이런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무조건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책임감 강하고 직장이 굉장히 좋거나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이성을 쉽게 만나고 가볍게 만날 줄 모르는, 크게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같이 쓰면 안정감이 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취미로 음악을 할 수도 있고 평상시에 이동할 때나 이럴 때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겠다. 그리고 순수함을 잃지 않는, 마음속에 순수함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이야.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정화가 되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아마 이분한테 강하게 느낄 것 같아요. 말도 차분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쁘게 해야 될 것 같고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이분의 리딩을 하면서 진지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라서 자꾸 약 올리고 장난치고 싶은
근데 그게 손맛이 있는, 타격감이 있는 분들이에요. 놀리고 장난치면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리딩을 하면서도 왠지 자꾸 이 사람 괴롭히고 장난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썸 타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웃으실 것 같다. 그리고 상대방도 여러분 덕에 좀 많이 웃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어떤 만남 루트로 만남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페인지, 그럼 뉴페라면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또는 과거 인연분들과 또 연이 닿는 부분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로 봤을 땐 주변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추가 카드를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관계 중에 한 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 인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도 카드가 나와 있고 진실의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된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 아직 잊지를 못하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참 그 사람은 좋았는데 내가 잘못해서 헤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땐 그분과의 인연이 한 번 더 닿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전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여러분들을 짝사랑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거나 앞으로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행맨카드와 컵 6번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 아직 서로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조만간에 서로에 대해서 이성적인 끌림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컵 6번 카드 아래는 또 완즈 페이지 카드가 나와 있어서 거기다 또 컵 기사로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드 7번 뒤에서 몰래 훔쳐보는 카드까지. 그래서 두 사람은 소개팅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또 뭐 SNS나 뭐 어플, 뭐 게임 이런 루트로 만남을 가지신다기보다는 서로 자연스럽게 알아가면서 이성적인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둘 중에 한 분은 짝사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로 보여지고, 근데 상대방의 카드에서 컵 6번이 나온 걸로 봤을 때 이미 상대방이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이 갑자기 이 사람이 이성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전개가 펼쳐지지 않을까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과 뭔가 사건이 벌어지는, 자주 마주치는 사람, 뭔가 교점이 자꾸 생기는 사람, 그 사람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나한테 말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벌써 짝사랑하고 있는데 티를 안 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설사 지금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해도요,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두 사람은 어떤 분위기에 빠지는지, 서로의 어떤 매력에 빠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로 일단 여러분 집순이 집돌이실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은둔자 카드가 나와서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라고 해요. 주변에 있는 듯 없는 듯 하시는 성격이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또 내곡은 있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뭐 사람들한테 나서는 스타일이 아닐 뿐이지 존재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좀 회식 좀 하고 가자, 밥 좀 먹고 가자 이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흥미를 크게 느끼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러분과 어떤 교점을 만들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말할 기회도, 가까워질 기회도 부족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운동적인 그런 생활, 일집만 하는, 전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래서 더 호기심이 가고 뭔가 성실해 보인다
이 사람은 고수다. 쉽게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강하게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타클 3번이 나온 걸 보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모습들, 뭐 대화를 나눈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악이 없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누구를 막 욕한다든지 헐뜯으면서 친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 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은 나만 잘하면 되지 내가 뭐 누구 잘하는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약간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쿨함이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크게 매력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적인 부분 여러분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것에 그 집중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것에서 엄청난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존경 수준이에요. 그러니 쉽게 다가가기는 힘들겠죠. 나보다 더 윗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가가기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은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눈이 확 트이느냐. 컵 9번. 이 사람은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분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고는 조금 이렇게 반대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난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내향적인 남성분들이라고 하면 뭔가 리더십 있어 보이는, 그리고 혼자서 뭔가를 척척 해내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저는 뭐 둘이 대화를 나눈다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일적인 부분에서 일 처리를 잘한다든지, 뭐 학생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 너무 잘해. 영어 너무 잘해. 나 저거 너무 잘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멋있지? 그리고 여자가 하지 못하는 걸 남자가 척척 해낼 때 굉장히 멋있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게 있더라고요. 여성스러운 걸 잘하는 거 좋지만 여자가 하지 못할 것도 여자가 하는 걸 보면서 좀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굉장히 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모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서로의 눈에는 맞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에서 매력을 느끼는 건데, 현실적인 생활, 그리고 본인이 여태까지 키워온 뭐 커리어라든지 이런 환경, 그런 것들이 조금 남들과 다르다라는 거를 좀 느끼시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외향인이고 여러분은 내향인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활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이성적인 느낌을 확 하고 받는 게 아닐까. 그리고 서로 만약에 썸을 탄다 했을 때 물론 두 사람이 어떻게 감정을 키워가는지는 조금 있다가 관계 흐름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왜 이 사람한테 빠졌을까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어떤 자신감, 그리고 당당함, 에너지, 이런 걸 보고 반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 과연 여러분 두 사람 언제쯤 만나게 되는지, 썸 타는 시기, 그리고 서로 알게 되는 시기, 관계 흐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물 카드가 1, 2개월 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펜타클 10번이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주변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4개월 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3개월 차에 다행히 펜타클 2번이 나오거든요. 고민하는 카드가 나와줘서 펜타클 킹과 펜타클 기사 카드가 앞전에 나와서 여러분은 아무래도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자, 킹과 기사 사이거든요. 아무래도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인지하기 직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미 대시한 사람이 있다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한 사람이 다가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펜타클 퀸으로 묘사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펜타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2개월 차에 이분을 알게 되면서, 또는 서로에 대한 마음, 서로한테 호감이 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이때부터 썸을 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고민은 하시지만 결국에는 펜타클,
이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게 결정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소드 킹이 나오긴 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예민한 사람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자기 주관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랑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끼면서 똑같이 재미없는 사람이라면 난 젠틀한 사람한테 가겠어 라고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이원분들은 상대방이 워낙에 좀 신중하신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약간은 답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정말 결혼을 생각하고 만남을 가지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면 이분만한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이번 분들 우리 빨리 자기 안정적인 분을 꼭 만나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3번 하우스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두근두근 다음 썸남 썸녀를 찾아드릴 텐데요. 우선 이분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분들 성격이 굉장히 리더십 강하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완즈 킹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 열정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들, 나이로 치면 여러분보다 연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연하라고 해도 여러분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도 있거든요. 뭐 사업을 한다든지 사회적 경험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외국과 관련된 분들일 수 있겠고요. 또는 그게 아니라면 장거리일 수도 있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 있으신 분들. 아마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 공부나 일이나 이런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연애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연애 못해서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성격은 좀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야지만이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에요. 이런 분들과 여러분이 썸을 탄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외모에 대한 카드에서는 벌 카드가 나왔거든요. 딱 봐도 남성분이라고 하면 진짜 카리스마 있는 분들이에요. 인상이 좀 강한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남자하다.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약간 중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키는 평균 이상 정도 하실 것 같고 여성분들이라고 해도 작은 키는 아니세요. 아주 비율이 굉장히 좋고 정말 이 외모, 피지컬 중에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뭐 남자분이라면 어깨면 어깨, 허벅지면 허벅지, 뭐 다리가 길다든지 키가 진짜 호리호리하게 크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거기다 액티비한 것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장근육이 아주 멋있게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다. 이건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쉬는 틈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요. 하루를 공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연인이 생기면 오늘 뭐라도 해야 돼. 그 기억에 추억에 남는 걸 하고 싶어 하는 뭔가 이벤트성도 약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런 분들과 만약에 헤어지면 추억이 많아서 너무 후폭풍이 심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인기도 많을 것 같고 사람들도 주변에 많다 보니까 혹시 바람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대시를 해와도 거들떠도 안 봅니다. 진짜 벌이 꽃을 찾아가잖아요. 하지만 그 꽃들도 여왕벌만큼은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꽃은 들러리일 뿐이에요. 여왕벌을 지키기 위한 오히려 연애보다는 내 일에 더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고 내 미래를 좀 더 꿈꾸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한두 번 만나고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성격은 약간 급하신 편이 있어요. 지금 완즈 8번 카드 그리고 완즈 킹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기 열정이 강하다 보니까
속을 잘 숨기지 못하거든요. 내 감정이 겉으로 잘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진짜 바로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자기 감정 표출을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썸이기는 한데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다라고 확신이 들 정도로, 아니면 이미 이분들이 그냥 나랑 만나볼래요? 근데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하면서 썸을 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알아가는 시간, 자기를 어필할 시간을 그냥 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3번 분들은 이분을 만났다 하면 아마 감정에서 헷갈리는 부분은 없으실 거다. 그리고 또 혼자 있을 땐 지금 이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반신욕을 하는 카드. 의외로 사람들 만나고 운동도 하고 액티비한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휴식할 때는 또 자기만의 뭔가 조용하고 정적인 분위기에서 또 에너지를 충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연인이 되는 사람은 만났을 때 좀 편안한 감정을 주는 사람을 선호할 수도 있겠다. 뭔가 활동적인 거 다 좋은데 이 사람이 나보다 에너지가 더 많아. 너무 업돼 있어. 텐션이 너무 세. 그런 사람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요 자신의 휴식 시간을 푸는 걸 보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에 정화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게 아닐까, 상대방 분들이. 자, 그렇다면 이분들 과연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뉴페라면 어떻게 어디서 만남을 가지는지, 그리고 혹여라도 과거 인연 분들과의 어떤 접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팅과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카드도 나와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황제 카드, 이 카드도 일명 소개팅 카드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만추라기보다는 소개팅에 가깝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솔로, 상대방도 지금 솔로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 매개체가 있는 관계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지금 소드 6번 카드가 2장이나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 좀 추가 카드를 뽑아봐야 될 것이, 과거 인연분들과 관련이 될까 안 될까가 조금 연관이 있거든요. 혹시 소식이 들려져 오는 게 있는지. 다행히 아니네요. 과거 인연분들은 다시 만약에 연락이 오길 기다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직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썸을 탄다거나 그러기 느낌보다는 그 사람은 고민하게 두시고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고 보여져요. 그것도 주변 내 지인과 친구들과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소개라든지 중간 매개체가 있는 어플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SNS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매개체가 있는 관계에서 두 사람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 만났을 때 분위기 도대체 서로한테 어떤 매력에 끌리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상대방한테 첫눈에 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차 카드도 나온 걸 보면 상대방의 어떤 박력 있는 모습, 리더십이라든지 추진력 강하고, 그러니까 완즈 킹과 좀 일맥상통하는데 자신감 넘치고 나한테 진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모습, 그거 하나로도 진짜 만족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피지컬에 좀 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보다 피지컬이에요. 아마 키 크고 장근육도 있고 어깨도 넓고 막 이렇다 보니까, 이건 일명 군인 카드거든요. 장군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듬직한 모습, 내가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상대방한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들이 다 그냥 기분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러버스 아예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꿈에 그렸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 나 이런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소드 3번 카드가 나와서 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혹여라도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드 6번 카드들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내 과거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를 좀 잊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으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진짜 그런 사람만큼은 내가 절대 안 만나야지. 예전에 안 좋았던 그 기억들, 그 사람 같은 사람은 안 만나야겠지라고 했는데 그 사람과 정말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거나 해서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을 원했었지 라는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은 펜타클 페이지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상이라고 해도 너무 애기 같아요. 귀여워요. 그리고 깜찍해요. 여러분들 외모가 귀여워서 그럴 수도 있고 하는 행동이 귀여워서일 수도 있어요. 또는 상대방이 언약이 너무 어른스럽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는 행동들이 너무 귀엽고 챙겨주고 싶고 보도듬어주고 싶고 이런 감정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절제하는 모습 있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들.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쑥스러워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대방들 눈에는 너무 이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썸을 타는 모습들도 보면 아마 상대방이 계속 여러분을 챙겨주실 것 같아요. 리드를 하면서. 여러분들 기분 좋게 이 상황을 좀 따라가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과거 인연을 못 잊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연애 활동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좀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좀 끼우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사람과 가졌던 그 아픔 때문에 연애를 못했다.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만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서 지금 이 사람 머릿속에는 여러분 생각밖에 없어요. 온통 집에 가도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눈을 뜨나 감으나 이 정도면 꿈에서도 나올 거예요. 꿈에서라도 우리 만나요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하지만. 그래서 맨날 선톡, 눈 뜨면 선톡 보내져 있는 거예요. 잘 잤어요? 그리고 끝날 때 되면 오늘도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정해요. 다정한 것보다 일단 이분들이 여러분한테 꽂혔기 때문에 계속 나는 너한테 마음이 있다. 넘어와라. 제발 넘어와라. 이렇게 티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연애 경험이 적으신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워낙에 성격이 소극적, 내향적이라서 좀 잘 표현하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성격이기 때문에 쉽게 표현을 못하지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상 이렇게 사귀자, 나랑 만나자 했는데 네.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좋은데도 막상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면 당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는 연애 경험이 적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야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 한 번에 넘어갈 순 없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절제하는 모습들 한 번에 확 넘어오지 않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오빠가 잘해줄게. 누나가 잘해줄게. 약간 이런 적극적인 사람 너무 좋죠. 나를 헷갈리지 않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왠지 나 조금 튕겨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한 번에 넘어가면 나 왠지 쉬워 보이는 사람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이 러버스 카드가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버리면 썸은 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상대방이 그렇게 시간을 오래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분들 성격 좀 급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마차도 마찬가지예요. 추진력 하나는 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입에서 그래요 우리 만나봐요 라는 말이 나오게끔 아마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쯤 두 분이 만나게 되는지 서로 알게 되는 시기와 썸 타는 시기 관계 흐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오래 걸리긴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개팅이든 이성의 대시든 좀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기 전에 몇 번의 이성과의 교류가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바로 소개팅은 아마 2개월 차에 들어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을 알게 되는 시기는 2개월 차, 그리고 썸을 타는 건 3개월 차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분 말고도 분명히 흐지부지하게 끝나지만 그래도 이성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좀 실패를 하면서 마음이 내가 이제 또 뭐 소개팅을 해야 돼? 누굴 만나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 마음이 가는 사람, 지금 유니콘이 동전을 바라보고 있죠. 내 마음에 누군가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넘쳐 흘러요, 감정이. 이 정도라면 그냥 사귀어야 되거든요. 사귀지 뭐하러 썸을 타 하지만 그거 봐요. 이 사람 생각에 또 잠 못 들고. 자, 4개월 차에서 제가 봤을 때는 서로에게 공을 들이는 시간이 딱 있어서 오래 갈까요? 두 사람한테 어떤 관문이 있다고 나옵니다. 자, 바로 연애를 하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건 뭐 그때의 문제고요. 일단 서로에게 공을 들이고 확실하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썸 타고 뭐 흐지부지하게 끝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정도로 공을 들인다라는 건 롱런하고 싶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관문만 잘 통과하시면 연애로도 꿀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건반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두근두근 다음 썸남 썸녀 찾아드릴게요. 미칠 듯이 설레임을 느끼게 해줄 이 사람 알아볼 텐데요. 먼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원분들은 지금 페이지 카드가 3장이나 나왔어요. 타로 카드에 페이지 카드가 총 4장이 있는데 3장이 나온 걸 보면 나이로 치면 연하가 되실 것 같고요. 연상이라고 해도 외모가 굉장히 동안이거나 아니면 연애 경험이 정말 적으신 분들 또는 사회적 지위가 여러분들이 월등히 높으시겠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분들 엄청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아직도 연애를 할 때 마음이 우선이에요. 이 현실적인 것보다는. 물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뭐 현실을 좀 봐야지 어떻게 마음만 보냐라고 하시겠지만 이분들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외모가 특출나고 능력이 좋아도 안 된다. 뭐 보통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중요한 건 일단 순수한 마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은 굉장히 여리고 순수하고 약간 이런데 참 외모에 대한 카드에서 코끼리가 나와 있어요. 이분들 덩치가 좀 꽤 크신 것 같거든요. 키도 평균 이상 하실 거예요. 아주 듬직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의 특징은 코끼리잖아요. 코죠, 코. 아주 인상적인 코를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자, 외모는 얼굴은 동안인데 지금 덩치에서 오는 그런 그 중압감. 그래서 연한데도 연하같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다. 여러분이 신체 사이즈가 좀 작으신 분들이라면, 왜소한 분들이라면 2배의 차이 나실 것 같아요. 번쩍번쩍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해요. 여자들의 로망이죠. 이 정도 그냥 2배 차이 나시는 분들. 네, 그 성격 자체는 좀 여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호기심은 굉장히 많고 좀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잘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마음에 품었다면 쉽게 포기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좀 기회를 좀 엿보는 스타일입니다. 마음에 든다고 막 들이대지는 못해요. 그 경험이 또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성격도 못해서 여기 템퍼런스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고심을 좀 하는 편이에요. 마음에 든다고 막 들이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들이댈 정도라면 이미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신중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나한테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면 그때부터 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절받는 것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자존심이 그래도 센 편이에요.
눈도 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분들과 썸을 탄다면 여러분들은 외모 평균 이상 되는 거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저 외모 그렇게 안 이뻐요, 안 잘생겼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세상에 기준이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내가 세상에서 최고인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 노래 부르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 코끼리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그렇게 얇을 것 같진 않아요. 뭐 중저음이라든지 여성분들이라도 뭐 중저음이라든지 뭐 딱히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목소리가 듣기 편하고 호감적인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행을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아마 이분들은 연인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함께 여행 가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데이트도 특별히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나 이분들은 연애할 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막 이것저것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이쁜 추억들도 많이 만들지 않을까. 연애에 미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연애를 많이 할 기회 또는 연애를 해도 지금까지 그렇게 특별하게 막 이것저것 해보지는 못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연애를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로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 과연 어떤 루트로 두 분이 만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뉴페라면 어떻게 어디서 만남을 가지게 되시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구패와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들이 과거 인연도 연관이 되겠네요. 이미 뭐 웨딩, 그리고 과거 이슈가 있었다는 카드, 거기다 컵 2번. 두 분이 한 번은 어떤 교점이 있으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친, 전 남친, 뭐 전썸,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다시 만날 일이 전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만남이 있으셨던 분일 수 있어요. 근데 뭐 흐지부지하게 끝났다거나 그냥 연락이 안 됐다거나 그런 분들 중에 한 번 더 만남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분들 중에는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때 당시에 이 사람보다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소홀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끊겼다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연락이 닿았는데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라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사이로도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소개팅밖에 없습니다. 지금 컵 2번 조건, 웨딩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만추나 내 주변 사람이라기보다는 누군가한테 소개받는 제3의 루트로 인해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스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이 과거 인연, 거기다가 저지먼트, 연락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몇 있으실 것 같네요. 그분한테서 연락이 좀 전해져 오실 것 같거든요. 완지 6번, 거기다 컵 페이지 카드가 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연락이 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결혼 얘기가 있으셨던 분들, 아니면 서로 친구나 가족들하고 연관이 좀 많이 지어지셨던 분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두 사람은 어떤 끌림을 받았길래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썸을 타는데 그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드 3번. 어머나, 진짜 헤어지신 분들과 관련된 카드들이 자꾸 나오네요. 상대방은 확실히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움, 그러니까 과거 인연 분들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후폭풍이 정말 제대로 왔어요. 그리고 뭐 헤어질 당시에도
딱히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흐지부지하게 연락이 끊겼던 분들은 나는 너가 마음에 드는데 너가 나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포기하셨던 분들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연락을 끊을 당시에 좀 아쉬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마도 누군가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가 돼서 왠지 여러분도 지금 솔로일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한 번 더 도전해보는, 용기를 내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마 이때 여러분이 이분 말고 진짜 다른 누군가에게 더 마음이 뺏긴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뭐 이분이 그렇게 싫었던 건 아니지만 막 사귈 정도의 마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등한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포기했다. 솔직히 과거 인연분들 같은 경우는요, 다른 이유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흑폭풍이 왔어요. 더군다나 또 지금 혼자야. 너무 외로워. 쓸쓸해요. 그래서 혹여라도 너의 소식이 들리면 나 너무 지금 힘들어. 힘들기 싫어 하면서 연락이 오시겠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완즈퀸, 지금 완즈킹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에이스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과거 인연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야? 여러분도 상대방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왔다. 이 정도. 진짜 그냥 타이밍이 두 사람한테 너무 잘 맞았어요. 지금 저는 원래 이 사람이랑 잘해볼 생각 없었어요. 근데 저도 요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났거든요. 이랬는데 연락이 온다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연락을 하면서 다시금 또 썸을 타기 시작하는,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과거 인연 아니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 흐지부지하게 끝났던 그 사람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고, 저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과거 인연, 흐지부지 이런 사람 없거든요 하시는 분들, 소개팅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시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느끼는 뭔가 매력적인 분위기라고 했잖아요.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이유가요, 여러분이 힘든 걸 상대방한테 털어놨을 때예요. 상대방은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그걸 이겨내고 그래도 꿋꿋하게 밝아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뭔가 다독여지고 싶은, 본인이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서서히 이성적인 감정으로 끌리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꼭 이성 문제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문제, 삶이 너무 고단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야. 마음을 다 잡고 극복을 하신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장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이 힘든 마음을 내가 조금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약간 측은지심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시작은. 근데 여러분은 상대방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너무 편해요. 나와 같은 사람, 아니면 내 얘기를 공감해 줄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똑같이 완즈, 킹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가운데 완즈 에이스가 나왔다라는 건 이 사람한테 내가 무슨 얘기라도 해도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봅니다. 그러니까 편하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내 과거든 뭐든 말 못할 사연이든 아픈 상처든 다 오픈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두 가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이래도 받아줄 거야? 이래도 나란 사람이 좋아? 그렇다면 나는 만날 마음이 있어. 약간 이런 마음이신 것 같고, 상대방은 그런 모습이 측은하면서도 이성적인 끌림이 드는 거거든요. 대견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두 사람은 약간 애잔함에서 좀 시작을 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설레이고 이렇다기보다는 서로를 공감하고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위로의 시간에서 사랑이 싹 트는 약간 요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분들 언제 만나게 되는지, 과거 인연분들이라고 하면 연락이 오는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썸을 타는 시기, 관계 흐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소개팅은 지금
2개월 차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환 카드. 그리고 과거 2년 분들 같은 경우는 1개월 차까지는 계속 그냥 몰래 훔쳐보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좀 2개월 차는 좀 힘드실 것 같고 연락이 오시는 건 좀 기네요. 4개월 차가 된다고 나옵니다. 빠르면 3개월이고요. 그러니까 소개팅은 2개월 차, 구패 같은 경우는 늦어도 4개월, 빠르면 3개월 차에 연락이 오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개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아마, 지금 이미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나 얘 좀 소개 좀 시켜줄래? 라고 그때 가서 이제 용기 내서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아직은 용기 내서 다가가질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친구의 지인의 힘을 빌려서 뭔가 짜여진 각본이 쓰여진 소개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아예 모르는 소개팅이 될 수도 있는데 앞에 지금 소드 7번이 나와서 그것까지 좀 유추를 좀 해봤어요. 그래요. 우리 사모분들 부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람을 빠른 시일 내에 만나셔서 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4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